freedom. Yacht School. 듣는 게 안 낫겠니?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제 항해를 할 때 축범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돛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돛을 줄이는 게 아니고 바람의 세기에 맞게 배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면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이 배가 낼 수 있는 속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보통 크루저들은 맥시멈 9.5노트 정도가 최대 속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최대 9노트대가 나오도록 세팅을 하시면 베스트인데 바람이 약하면 돛을 다 펼쳐도 그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 아까 5노트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세일링으로 하면 이대 같은 경우에는 5노트가 안 나올 겁니다. 평균 속도. 왜냐면 이 배가 좀 작기 때문에 실제 파도에 나가면 평균 속도는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2에서 4.5노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평균 속도가. 이 평균 속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람이 없을 때 서 있는 것까지 포함한 속도입니다. 최대 속도 10노트까지 달리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속도입니다. 에버리지를 제가 해보니까 대략 43피트짜리 크루저가 4.8노트 정도 나옵니다. 평균 속도. 제가 지금 타는 4.45피트 정도가 대략 한 5노트 정도 나와요. 그래서 5노트를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균 속도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우선 축범은 돛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책들을 보니까 메인부터 줄여라, 혹은 제노아부터 줄여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조금 잘못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내 배 달리는 방향에 따라서 먼저 우선권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뒷바람으로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면 제노아가 펼쳐지고 메인이 이렇게 펼쳐지겠죠. 도장이. 그러면 어느 걸 줄이니까 쉬울까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지금 학습이 돼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 줄이는 방법이 이제 메인 세일 같은 경우에는 세일을 올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슬래브 방식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배처럼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펄링 방법. 마스트 펄링이라고 해서 마스트 안에서 이렇게 말아서 제노하고 똑같이 펼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축범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고, 일단 이 배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슬래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끌어올리는데, 축범이라는 것은 덜 끌어올리거나 펼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서 좀 크게 줄이는 거예요. 뒷바람으로 갑니다. 그러면 먼저 이 뒷바람 상태에서는 제노아를 줄이기가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제노아를 시트를 쭉 놔주면 제노아가 이렇게 펼쳐져 있던 게 이렇게 우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조금 더 놔주면 헐럭하면서 안에 공기가 빠지면서 힘이 축 빠져요. 그때 당기면은 축범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축범을 하실 때 늘 맨손으로 해버릇 하세요. 윈치라든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웬만한 배까지는 다 손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돛에서 얼마나 빼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축범을 할 때 이제 제노아를 먼저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옆바람을 받고 있다면 조금 더 돌려가지고 뒷바람을 맞으세요. 이때 적어도 140도 이상 뒷바람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180도까지 받아버리면 반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와일드 다이빙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와일드 다이빙이 안 되게 180도까지는 절대 안 가게 배를 컨트롤해서 이 정도로만 한 140도, 50도 정도만 가면 제노아가 쑥 쭈그러집니다. 그때는 힘이 빠지기 때문에 손으로 당겨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줄이시는데, 이제 줄이는 양이 중요하겠죠. 얼마만큼을 줄여야 될까? 사실 이건 배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내 가슴 크기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겁이 많은 사람이면 조금 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럼 배가 좀 덜 기우니까 옆바람을 할 때. 그래서 그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는 15노트가 넘어가면 축범을 시작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돛은 작은 돛은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줄이고 내리기가 쉬운데 큰 돛은 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 15노트가 넘어갔는데 가끔 18노트가 훅 군다. 그러면 축범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1포인트 정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제노아에 삼각 돛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제노아가 앞에 그 포스테이에 붙어 있겠죠? 여기서부터 점이 찍혀 있을 거예요. 한 3개 정도가. 그 제일 앞에 포인트까지 줄이면 1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줄여놓으시면 대략 20노트까지는 거뜬하게 다닐 수 있어요.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배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건 자기가 체험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평균 20노트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바람을 이렇게 일정하게 안 봅니다. 20노트가 평균 넘어갔고 가끔 23에서 25노트까지 훅훅 불어요. 그러면은 한 포인트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18노트 정도에서 20노트 사이에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초보 때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줄일 때 되게 쉬워요. 작을수록 줄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제노아 줄이는 거 아셨죠? 예. 자, 그럴 때 이렇게 늘려놨다가 제노아를 마니까 제노아가 다시 팽팽해요.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이렇게 흐느적하게 해놨는데 여기 감아버리니까 다시 팽팽한 상태가 되죠. 이거를 살짝 당기세요. 줄인 상태에서 다 줄였다 싶을 때 시트를 윈치로 감아가지고 팽팽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배를 돌려서 크로스 홀드를 만들어요. 크로스 리치나 크로스 홀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메인 세일이 펄럭이기 시작해요. 그때 메인 세일을 내면 그러면은 그 미리 제노아를 줄여놨기 때문에 바람을 거슬러서 돌리더라도 풍압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되게 배가 안정된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메인 세일의 부음을 바람 방향으로 향하면 펄럭펄럭 됩니다. 그때 얼른 아주 빠르게 줄여주셔야 돼요. 이 축범 타이밍은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좀 배의 다메이지가 적어져요. 그렇게 해서 1단계를 먼저 줄여주는데 그 바람이 20에서 25노트가 넘어가면은 그냥 메인 세일은 2단 리핑까지 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1단, 2단까지밖에 없고요. 자기가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3단까지도 만듭니다. 이 리핑 포인트를 나중에 올려보면 아마 이 리핑 포인트가 보일 텐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한 15에서 18노트 정도 사이는 1단계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20에서 25노트 정도 된다 그러면 2포인트까지 리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5노트가 넘어갔다, 이 정도 클래스의 배라면 그냥 메인세일 접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메인세일 리핑한 다음에 축범한 다음에 묶어 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 슬래브 방식은 그 리프 포인트마다 이렇게 도르래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로프 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프 하나만 당기면 이게 쭉 당겨집니다. 이건 좀 디테일한 것은 제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도르래가 달려 있는 경우에 붐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붐이 있고 여기에 도르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돛이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리프 포인트를 쭉 당겨 내리면은 앞쪽 도르래가 이 붐에 터치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도르래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블럭이. 이 블럭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리핑을 끝내세요. 이걸 어느 정도 자기가 감을 잡아야 돼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그만둬야 나중에 돛의 모양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당기면 이게 더 내려옵니다. 그것까지 계산하셔서 줄이셔야 돼요, 처음에. 이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도르래가 망가지지 않고 돛의 트림, 그러니까 이 돛 모양 조절을 아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당겨 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프 포인트를 당길 때는 부분보다 좀 높은 데서 고정시킨다. 그 다음에 최대한 그 리핑 라인을 당겨가지고 팽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바짝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뒷바람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바람 딱 받아요. 근데 그때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 리프 1이나 리프 2나 똑같아요, 방식은. 그리고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리핑이 끝난 다음에 다시 펼쳐야 될 때, 이 메인 헬리아들을 끌어올리는데 리프라인 이거 네, 프리로 안 해놓고 당겨가지고 가끔 이렇게 그 돛에 다메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축구를 안 했을 때 발생됐으면 민족수가 어떤 얘기예요? 일단 배가 많이 기운다. 네, 그다음에 배가 많이 기우는데 이 조종 능력이 현저히 약해져요. 네, 안 먹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됐을 때 이 배에 다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슴이 아주 쪼그라들고요. 그리고 거기 조금 더 심해지면 마스트 부러집니다. 마스트 부러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건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모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마스트가 부러질 확률이 적은데 뒷바람일 때 주로 많이 부러집니다. 제가 이해만 하면 축구를 하면 바람 속도가 몇 미터 정도가 더할때 이런 축구를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노트 넘어가면 초보자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실제 바람에 나가보면 느끼실 텐데 그 15노트는 굉장히 좋은 바람이에요. 사실은 15에서 18노트 정도 바람이 불면 정말 항해하기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람의 속도는 전부 어페런트 윈드입니다. 트루 윈드가 아니에요. 지나갈 때. 그래서 실제 여기 있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내일까지. 혹시 그 어페런트 윈드하고 트루 윈드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그 지금 저희들 가만히 서 있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죠? 이렇게 불어오죠. 이게 트루 윈드. 내가 서 있을 때, 배가 고정이 되실 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트루 윈드라고 해요. 실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죠. 그런데 바람이 여기서 불어오는데 제가 달려가요 앞으로. 그럼 이 바람 방향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앞으로 바뀌죠. 네, 왜냐면 제가 달려가니까. 눈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달려가면 눈이 저를 향해서 달려오죠. 그래서 바람 각도가 더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45도로 우리가 크로스가 홀드가 가능하다. 실제로 달리는 45도가 아니고 어페런트 윈드는 35도 정도 바뀌어요. 훨씬 각도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기상도를 보고 이거는 크로스홀드 가능하겠는데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 각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어페런트 윈드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이제 그 기상도를 보고도 이제 이렇게 항해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기상도만 보고 실수하는 경우는 그겁니다. 어페런트 윈드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 제노아 아까 제노아 축범할 때 털링 시스템이 아니면 축범이 안 되겠네요. 이 거는 거 있잖아요. 토스트에다가 저기다 거는 거. 예, 그거는 아예 교환을 합니다. 교환은. 예, 그거는 돛을 여러 장 가지고 내리고 다른 돛을 올립니다. 이제 펄링 해놔도 바람이 세면 이게 다시 펴지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셀 축범할 때도 앞쪽에 러프 쪽에는 그 축범줄이 있잖아요. 리핑 줄이 있는데 메인 세이드. 택 쪽에는 없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서 펄럭펄럭 거리는 아니요, 다 있어야 됩니다. 양쪽 앞에도 있고 당연히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어요. 네. 당연히 있어야죠. 뒤가 더 중요합니다. 앞보다. 그렇구나. 나 뒤에는 무슨 앞뒤가 다 있어야 되고요. 보통은 요즘은 이제 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당기면 둘 다 줄어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리프 포인트를 부음보다 좀 높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리핑 할 때 부음을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당겨 놓잖아요. 올려서 충분히 당긴 다음에 내려서. 당긴 상태로 이게 헐렁헐렁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좀 뭐라 그럴까 미세한 테크닉들 그건 이제 하시면서 배우시겠지만 프리로 풀어놓은 상태에서 붐을 들어 올려놓고 리핑 끝내놓고 당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돛이 아주 이쁘게 딱 펴져요. 그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늘 미리 줄여놔요. 그래서 제가 15노트라는 기준을 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20노트 해도 어떤 사람은 돼요. 그런데 사실 그 풀세일로 20노트로 달리면 배 많이 기웁니다. 크루징을 하는 목적이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할래 아니면 즐거운 소풍을 갈래 이 개념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5도 이상은 잘 안 기울입니다. 15도 정도면 제법 빠릅니다. 그리고 그 배가 낼 수 있는 속력 충분히 나오고요. 15에서 20도 정도 기울이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기울이면 이제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장거리 항해 때는 조금 이렇게 특히 초보자들을 태웠을 경우에 많이 기울이지 마시고 조금 더 많이 접어서 배를 좀 세워주는 게 생활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너부터 줄이는 게 강풍 때는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레이싱 할 때도 축구만 하시면 당연히 하죠. 네, 바람쌤 기록도 레이싱 하자. 스피드. 많이 기운다고 빠르지 않습니다. 네, 가장 적절한 빠르게 있습니다. 25도 이상 기울이면 옆에 안 빠릅니다. 로스가 심합니다. 네, 거기다 생각해 보세요. 러더가 이렇게 있어야 좌우 방향 먹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먹죠. 하나짜리 러더가 하나일 경우에는 근데 레이싱 할 때는 스피드가 중요하니까 일단 바람을 많이 받아야 돼요. 효율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죠?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크루저로 레이싱정들 따돌린 적이 있습니다. 시합에서. 바로 그 친구들이 그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다 탔던 거예요. 네, 저보다 느렸어요. 제가 3등으로 출발했는데 1등까지 치고 올라가서 1등하고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그 정도로 이 바람을 줄이는 능력을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궁금한 게 레이스에 올랐을 때 축구만 할 때 레이스에 터지는 경우도 있나요? 경우도 있죠. 관리 제대로 안 하면 그건 터지면 찢어지기도 하고 튼튼하긴 한데요. 네. 그런 트러블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크루징을 하시면 일단 마음의 안정이 오니까 마음의 안정이 제일 중요해요. 선원들은 선장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다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일단 팡 하고 한번 파도 치잖아요. 일제히 선장 얼굴 쳐다봐요. 그때 선장이 딱 쫄아 있으면 아무도 선장 안 돼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선장의 노련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축범은 그 아까 말한 뭐 브로드리프나 런 때만 주로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아. 네, 모든 상황이 똑같습니다. 아까 왜냐면 그 뒷바람일 때는 아까 제너부터 줄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많이 네, 앞바람일 때는 앞바람일 때는 지금 안 달리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굳이 배를 뒤로 돌려서 제너부터 줄이고 레인을 줄일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이렇게 줄이십니다. 지금 한 붓을 2개 만들게요, 이걸로. 그래도 이해가 쉬우실 것 같으니까. 이게 그냥 붓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크로스홀더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을 때 이 붐을 놔버리면 붐을 놔버리면 펄럭입니다. 바로 리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홀드 때는 메인부터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굳이 배를 안 돌려도 되니까. 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메인 시트만 놔주면 돼요. 그럼 이게 펄럭펄럭 돼요. 펄럭펄럭 하는 순간에 바로 줄일 수 있게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고 시트를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초 만에 저희들은 다 끝낼 수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특히 2사람 있으면 더 빨라요. 혼자서 해도 몇 초 안 걸리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건 굳이 내 선수 방향을 노고적으로 갈 필요 없이 이 품 자체를 노고 방향으로 돌려버리는 그 말씀.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제 배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노아로 항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메인 세일만 놔주면 돼요. 그럼 펄럭펄럭 됩니다. 이거는 세일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메인 세일을 먼저 올리고 제노아를 핀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도저히 처음에 필 때 제노아부터 피는 겁니다. 예, 엔진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항상 하셔야 돼요.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메인 세일은 풍상을 향해 올릴 수 있죠. 엔진이 없이 어떻게 풍상을 향하시나요? 제노아로 할 수 있잖아요. 크로스홀드 만들 수 있죠. 크로스홀드를 만들면 이 붐만 흘려주면은 펄럭 있는 상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때 메인 세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엔진에 의존하는 그런 그 테크닉보다는 엔진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훈련을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해결이 굉장히 빨라져요. 꼭 기억하세요. 그날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도 다 내리고 놀고 표류하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전화부터 피는 겁니다. 집부터 딱 피면 배가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그럼 크로스홀드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올리면 됩니다. 붐 제껴놓고. 그러면 제노아 풍장으로 갈 때 제노아 축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제노악 축범은 풍하로 돌려놓고 해야 됩니다. 풍 네, 그리고 먼저 메인을 먼저 축범을 하고 네. 축범을 한 상태에서 풍하로 돌립니다. 풍화로 돌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제노아를 말면 됩니다. 그냥 배를 노고존으로 해갖고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도상해요. 아, 도상하고 바람 세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람이 세면은요 펄럭이게 해도 이 펄럭이 힘 때문에 말리질 않아요. 돈 망가지고 배 망가집니다. 무조건 제노아 그리고 풍화로 돌린 다음에 나중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상처 같아요. 그래서 제노아는 무조건 풍화에서 접는다. 그리고 손으로 접는다. 예, 손으로 접는 감각을 익히시면 그 다음부터 기계를 사용할 때, 윈치를 사용할 때 이 감각, 정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의 감각을 모르는 사람이 윈치만 사용해 버릇하면은 어느 정도 힘이 지금 돛이나 시트에 가해지는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다 망가뜨립니다. 배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으로 사물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손으로 하라고 시켜요. 그런데 바람이 세는데 어떻게 해요? 45노트에서 제가 접게 해줬습니다. 45노트에서요? 태풍입니다. 예. 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5노트에서 접는 거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접는 거 보여줬어요. 손으로 접었습니다. 접힙니다. 제노아를요? 예. 집세일 접힙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얼마나 잘 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바람의 세기가 그렇게 겁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제노아의 이 상처를 안 내려면 저도 이거 사실은 다른 분한테 배웠어요. 처음엔 저도 그거 몰라가지고 풍상에다 놓고 이 제노아를 접었던 거예요. 펄럭펄럭 있는 상태에서 미련한 짓을 한 거지. 예. 나중에 어떤 친구 한번 가르쳐 주더라고요. 풍화에서 접으면 쉬워요. 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 테크닉을 저도 습득하게 됐죠. 예. 오래전 일이지만 항상 풍화에 놓고 이렇게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 있을 때는 당겨도 안 접혀요. 그럴 때 좀 기다리세요. 조금 있다 바람은 배 흔들리면서 이렇게 훅 접힐 때가 있어요. 그때 쫙 당기는 거예요. 돛을 봐가면서 힘 빠졌다 쭉. 또 힘이 들어가면 잠깐 기다렸다가 힘 빠질 때 쭉. 그럼 그것만 잘하시면 제노아는 상처 안 되고 잘 접을 수 있습니다. 이제 쉽네요. 네. 네. 그렇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올려서 한번 볼까요? 줄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람이 부는데 처음부터 줄이세요. 처음부터 다 피지 마세요. 그게 리핑, 저기 그 기술, 이 세일링의 테크닉이에요. 바람이 지금 막 18노트, 20노트 부는데 다 피면 나중에 위험할 수 있잖아요. 한거 안에서는 바람이 약해도 나가면 세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거 안에서 지금 뭐 한 18노트 정도 불고 있다. 나가면 20노트 넘는다. 그 생각하시면 많이 약해지죠. 그래서 한거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갈 때 연안에서 피실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피시죠. 우리가 제노아를 작게 피고 나가는 방법. 이거 제노아 라인이 어느 정도 있죠? 저쪽에 붙어 있대요. 배로 다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노아 펄링 라인을 이거를 난 전해주면 이렇게 전해줄게. 싹 저항을 주면서 펼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뭐 한 20노트 분다. 그러면 다 필 필요 없죠. 조금 1단 리핑, 1단에서 2단 리핑 정도 한 상태에만 펼쳐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작게 피는 방법. 나중에 이제 감각적으로 아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풀리는 만큼 제노아가 펴지잖아요. 이거를 프리 상태로 놓지 말고 이 정도만 핀 상태에서 이 정도 상태에서 락을 걸어요. 그럼 이 이상 안 펴지겠죠. 이게 이런데 장신구에 걸리지 않도록만 잘 처리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요만큼만 펴지게. 이렇게 하면은 일단 리핑을
리핑을 하고 나가는 상태가 처음부터 리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피는 거 아닙니다, 돛은. 바람이 세는데 절대 다 피지 마세요. 그만큼만 피고 싶다. 자, 그럼 오른쪽 시트 한번 당겨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걸려 있네요. 자, 도피입니다. 자, 그 윈치 감아서 당기세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씩 잡아주면 돼요. 다시 땡기세요. 오케이, 요만큼만 남겨줘요. 아까 요만큼 여유 있게 놨는데 요 정도밖에 안 폈죠. 이러고 출항하는. 뭐 출항한 상태에서 요만큼만 피는 거예요. 먼 바다 나가기 전까지. 굳이 처음부터 다 피지 마세요. 바람 센데. 그리고 메인 세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또 메인 시트를 메인 시트를 붐을 먼저 보내야 돼요. 붐을 오른쪽으로 스타보드 쪽으로. 그렇죠. 이 배 잘 묶여 있죠? 네, 잘 묶여 있어요. 한번. 집 슬라이더는 메인 슬라이더는 이렇게 분뱅줄 풀어줘요. 시트도 풀어주시고요. 트래블러 풀고. 메인 시트도 풀어주세요. 분뱅줄. 대기. 잠깐. 대기. 자, 지금 항해 중입니다. 저희들은 제노아로 이제 리핑한 제노아로 항해를 하고 지금 속도 되게 내릴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 엔진을 안 쓰고 지금 이제 메인을 피는 거예요. 자, 메인 헬리아드 올려보시죠. 잠깐 대기. 오케이. 오케이. 네, 올리세요. 머리.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여기가 리핑 포인트거든요. 조금만 더요. 스톱.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죠. 네. 여기에서 고정을 시키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로프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일단 얘라 직접 한번 해보죠. 여기 리핑 라인 없어요? 이거 쓰면 되나? 그 아웃홀이 아웃. 아웃솔. 먼저 넣어주세요. 사장님 그러면 저쪽은 보고. 저쪽도 해야죠. 앞에 먼저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얘를 이용하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여기 있는데? 조금만 내려주시면 오픈. 오퍼. 내일려도 풀어줘. 그리고 풀어주세요. 오퍼. 네, 됐습니다. 이제 올려주세요. 이렇게 밑에서 거는 게 있으면 그냥 이거 이렇게 올려주세요. 팽팽해질 때까지 올린다. 천천히. 오케이, 그만. 이게 너무 팽팽하게 당기시면 안 돼요. 앞쪽을. 근데 아까 도르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는 없어. 여기 이 배는 없고 다른 배들은 여기에다가 고리를 달아놔요. 그러면은 로프를 하나를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당겨. 아, 네. 근데 이거는 그런 시스템이 머리- 없으니까 이게 하나하나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리핑 라인 있잖아요. 이게 다 리핑 라인이에요. 이게 랜야드야. 이거는 나중에 묶을 때 쓰는 거고. 그건. 리핑 라인 있지. 리핑. 잠깐. 링킹 1단 2단.
옛날 까먹어서 그래. 아 거기 있네. 거기 저 리핑라인 일단 풀어줘. 일단 오퍼. 연결을 안 했었구나. 잠시대기. 예전에 일단 내가 다 해놨는데 어느 순간 작년에 김성현이 와서 잡혀버렸어. 그래서 잠시 대기. 잠시대기. 여기 다 묶여 있어. 다 없어진 거. 리핑 오퍼. 일단 오퍼. 보통 매듭은 어떻게 바우라인으로? 네. 이 상태에서 리핑 라인을 최대한 당겨보세요. 최대한 당기세요. 더 당겨주세요. 잠깐만요. 되게 저기 붐 붐잭을 당겨야 돼. 붐뱅 풀어주세요. 먼저 아 오퍼. 풀어? 오히려? 풀어. 잠시대기. 계속 이제 리핑 라인 더 당기세요. 잠시대기. 아 그렇지. 붐잭을 풀어야지. 그래야 이게 얘가 올라가지. 먼저 오퍼. 조금 더요. 지금 점점 붐이 올라가고 있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만. 컬렉터. 이 정도로 당기면 아. 충분히 당겨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붐뱅을 당기면 이게 보시 지금도 예쁘죠? 네. 이 상태에서 메인을 한번 좀 당겨보세요. 메인 시트를 먼저 당기고 붐뱅 쓸 때. 메인 시트 먼저 당기고 붐뱅. 한번. 네. 이걸 왜 여기다 봐? 검은 거 맞아요. 대기. 어디야 씨? 메인 시트를 바짝 당겨주세요. 아 나. 당겨. 오케이. 그다음에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더 보내주세요. 노. 이거 메인 트래블러. 왼쪽을 당겨. 손으로 하시면 돼요. 손으로. 오케이, 조금만 더. 오케이.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크로스홀드가 된 거예요. 센터 라인에다. 아, 너무 많이 당기죠. 약간 조금만 놔주세요. 트래블러 약간 너무 오른쪽으로. 좋으죠. 트래블러 더 약간 오른쪽. 놔주세요. 트래블러. 트래블러 약간 오른쪽으로. 잠깐 하나 우리가 아라에서 왕산을 올 때 이 얘가 예쁘게 묶여진 이유 하나를 줄게. 그때 이 붐잭줄이 붐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기능을 하는데 얘를 풀고 리핑줄을 감아야 되는데 얘를 거꾸로 감아서 당겼다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펴지죠. 그때 붐잭줄을 놔줘야 되는데 거꾸로 당겼었다. 그래서 얘가 휘었지. 우리 저기 이렇게 돼가지고 하지마. 다 내려라고 내가 명령 내렸잖아. 그게 실수가 요거야. 요거 붐잭줄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데 당겨서 했기 때문에 도중에 내가 스톱 하지마 하고 다 내리라고 그랬지. 요 실수가 있는 거야. 자, 강의 계속 하시죠. 이게 이쪽이지. 이 배는 이제 레이스잭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게 그것이 처지니까 이런 식으로 굵게 해놨네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할 수 있게 다 돼 있으니까 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처지는 거 있으면 로프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수동으로. 아 이쁘게 잘 펴졌는데요? 네. 제가 사실 어우. 이 배를 가지고 촬영할 때 써봤는데 혼자서 태깅 다이빙 계속 해봤거든요. 운동신경이 되게 좋은 배예요. 스테이닝 능력이 되게 탁월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아주 배 길이에 비해서 아주 좋은 배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람이 더 세졌다. 예를 들어서 이 배 크기로 봤을 때 이
25에서 20, 평균 25노트, 27노트가 넘어갔다 그러면 메인세일 다 접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노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제노와 이제 메인세일을 빨리 접는 법. 자, 우선 메인 힐리아드를 풀어서 밑으로 떨어뜨릴 준비만 해놓으세요. 어떻게 해놓으시냐면 탕 하고 이게 스핀락을 제끼면 쭉 떨어지잖아요. 그때 줄이 도르륵 딸려갈 거예요. 줄이 아직 풀면 안 되고요. 예, 꽉 잠궈 놓으시고 지금은 딸려가기 쉽게 지그재그로 의자 위에다가 벤치 위에다가 해놓으시면 좋아요. 줄을 정렬을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메인 시트를, 메인 힐라들을. 그래서 오늘 바람이 약해서 설명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네요. 지금 바람이 크로스오버에서 딱 불어주네. 복 받은 분들이네. 부르지도 않아서 지가 알아서. 원래는 오늘 셀링하기 좋은 바람이 보였거든. 팔로 그러네요. 이 안에가 안 꼭 불어서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그냥 지그재그로. 따라갈 수 있게.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 메인 트래블러를 저쪽으로 놔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네. 딱 풀어놓고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풀어서 자, 보냅니다. 자, 시작. 이거 얘부터 그건 풀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걸 메인 시트를 메인 헤어들을 풀어버리면 돼요. 좀 더 넣어주셔야 되겠는데 메인 시트를 좀 풀어주세요. 검정색. 동백. 메인 시트. 네. 아 여기. 그래 저 프로텍터 때문에. 됐습니다.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펄럭이게 한 다음에 그냥 힐라드를 풀어주면 쭉쭉 내려옵니다. 자, 이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파도 때문에 이 봄이 왔다 갔다 머리 주시오. 휘청거리거든요. 얼른 당겨서 잡아주세요. 메인 시트 바짝 당겨주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앙으로 트래블로 옮겨주시고, 중앙으로 트래블로. 이렇게 스톱. 볼트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하시면 돼요. 나도 그렇게 크네. 그냥 빼서 뒤로 와야 돼. 이거를 그냥 일단 입수로 해놓을게요. 예. 이게 딸려 올라가지 않게 바람 쐴 때는 이게 저절로 막 끌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줄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줄였네요, 그렇죠? 네. 이제 제노아를 줄이는 거는 승화로 그냥 돌려서 배를 쭉 돌려서 이렇게 약간 커터런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바람을 받으면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되돌리기가 그러니까 한번 제노아 줄여볼까요? 빨리 땡겨. 땡겨. 이때 이제 저쪽 집 시트를 풀어가지고 한 바퀴만 남겨보실래요? 한 분이? 한 바퀴만 남기고 다 잡고 계세요. 한 바퀴 남기세요. 한 바퀴. 다 풀면 안 됩니다. 한 바퀴만 남겨. 한 바퀴 남기셔야 돼요. 땡겨. 바람 쐴 때 다 풀으면 손 다칩니다. 쭉 풀어주세요. 오케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땡기기 시작하면 돼요. 자 이제 축범을 하는 거예요. 이 컬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더 풀어주셔야죠. 시트.
한 바퀴 더 풀어주시고 한 바퀴 더 풀어주시고 여기 감을 때 진도를 맞춰서 아 이걸 한 바퀴만 감고서 텐션만 풀어줘요. 텐션을 주라고 텐션. 이거를 한 바퀴만 남겨가지고 한 바퀴만. 이 상태에서 당기세요. 이 정도 이제 작아지면 다 풀어도 됩니다. 천천히. 여기서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확 풀어줘. 이쪽에서 당길 때 손끝 감각으로 해가지고 싹 놓으시면 돼요. 당기시면 돼요. 잠깐. 뭐 엉켰을 때. 잠깐 대기. 이렇게 힘들게 감아서는 안 돼. 아래쪽에 보세요 한번. 아유, 땡겨도 돼. 오케이. 한 번 더. 조금만 더요. 오케이. 이렇게 집 시트가 집시트 볼 위에 두 바퀴 이상 감기면 됩니다. 두 바퀴 이상 감기면 안전해요. 그렇게 해서 접으시면 됩니다. 또 뒤에 두 바퀴. 간단하게 끝났는데 마스터 폴링도 똑같습니다. 돛이 살짝 펄럭이게 해놓은 상태에서 감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런 내용은 잘 없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터득한 겁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터득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하면. 풀어줘.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금방 합니다. 크로스홀더로 갈 때는 메인부터 줄이고 통화로 돌린 다음에 제가 줄이고 바로 돌리면 이 각도의 로스를 쓸 수 있어요. 3일 헤드를 가고 있는데 통화로 돌리는 순간 제가 가는 각도 앞쪽으로 못 가잖아요. 이만큼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수록 내가 원래 가던 각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물론 그걸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도 가능하면 내가 어떻게 빨리 도착하는 것이 위원회 도착의 시간을 이기는 기계거든요. 자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레이싱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로스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통화로 가다가도 이렇게 메인을 줄이면 통화로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을 로스잖아요. 거리의 로스. 그리고 빨리 끝내고 원이 지금 원래 목적지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화로 갈 때 통화로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메인을 할 때 그래야 메인이 줄어드니까. 메인 줄이려면 적어도 우리의 크로스 리치 정도는 돌려놔야 이 몸이 컬러져요. 어차피 축복을 하려면은 배를 한 번 돌려야 돼요. 한 번은 꼭 통상이 되는 통화는 한 번은 돌려야 되네요. 그렇죠. 먼저 돌리느냐 나중에 돌리느냐. 그러니까 하나 접고 돌리고 하나 접고 하나 접고 돌리고 하나 접고 똑같아요. 그런데 수로 바뀐 거예요. 통화로 할 때는 제노 먼저. 제너운트 하고 그다음에 되돌려서 레이스에 하고 통상이 돼야 이 도시 펄럭입니다. 통상으로 할 때는 레인 접고 레인 하고 통화로 돌려서 제너운트 제일 중요한 테크닉을 배워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어떤 바람에서도 하게 가능해요. 태풍에서도 가능해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말아놨을 때 바람이 세게 받으면 풀어지지 않느냐. 그거 배 안 좋은 겁니다. 장치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수리하시거나 이 장비를 제대로 붙이셔야 돼요. 태풍 때도 딱 말아놔도 너무 작게 펴도 잘 달리거든요. 그래도 안 풀어집니다.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합니다. 깜짝하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배 곳곳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아래도 보니까 샤크 볼트가 하나 떨어져 있던데 지금 아무도 안 주시죠. 여기 밑에 하나 떨어져 있을 거예요. 내가 추천할게.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분들이 떨어져요. 스캔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샤크 풀어진 것도 보이고 또 하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곳인데 이렇게 느낌이 와요. 이상한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크라든지 나사 부분들은 진동 때문에 자주 풀어지니까 가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큰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